자, 할게 그럼. 거기 86페이지에 자, 이산확률 변수의 성질인데 지난 시간에 평균 구하는 거 했었죠? 예? 평균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xi 곱하기 pi라 한다 그랬어. 확률이야. 확률이 표현돼 있으면 시그마의 일반항 자리에 확률이 표현돼 있으면 평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옆에 있는 놈의 평균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x 제곱하면 얘의 표현은 확률 변수의 평균이죠.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 i는 1항부터 n항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pi죠.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분산. 분산은 어떻게 한다?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 했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뭐다?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쵸? 그 다음에 뭐 i는 1항부터 n항까지 pi, 이거는 확률의 총합 1을 의미하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이제 이산확률 변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확률 변수 x가 말이야. 확률 변수 x가 이거는 지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이 확률 변수가 이렇게 바뀌어. a 배 더하기 b 이렇게 바뀐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할게. 얘가 새로운 확률 변수 y. 알았지? 그러니까 기존의 확률 변수에다가,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뭐 70점인데 기존의 그 수학 점수에다가 뭐 일정하게 뭐 10배를 하고 뭐 얼마 더 하고 이렇게 바뀐다 가정해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현재 10점, 20점, 30점이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2x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10을 하면 얘는 30이 되고 2배 한 다음에 10을 하면 50이 되고 2배 하면 7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하고 얘 평균 분산 표준 편차하고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자 이 뜻이야. 되겠니?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y는요. 그러니까 이 y라는 확률 변수는 x라는 확률 변수하고 비교했을 때 x의 확률 변수의 a배에다 그대로 더하기 b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50이거든? 이거 평균 20이지. 확률 변수 x의 평균. 근데 이 확률 변수 얘 y의 평균은 50인 건 알잖아. 그럼 똑같이 이거에다 어떻게 했어? 2배하고 더하기 10 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변해. 평균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분산. 이 y의 이 분산은 말이야. 이 y의 분산은 vax 플러스 b를 의미하는데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기존 확률 변수의 분산에 대해서 곱한 거의 제곱의 비례, 제곱에. 곱한 거의 제곱에. 더하고 빼고는 변동 없어. 더하고 빼고는. 더하고 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더하기 10 하잖아? 분산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의가 뭐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편차만 똑같으면 분산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0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얘는 20이죠? 얘 30이죠? 얘 40이죠? 얘 평균, 얘는 20, 얘는 30이야. 근데 떨어진 이 차가 어때? 서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분산은 똑같다고. 근데 곱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변동이 생겨. 2x 하잖아. 그럼 얘 2배, 얘 2배, 얘 2배 이렇게 되지. 이게 떨어진 정도가 어떻게 돼? 떨어진 정도가 2배가 되지. 그럼 떨어진 정도를 2배 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잖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곱해진 거에 대해서 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다고. 알았지? 그럼 요거에 대한 그 표현은 사실은 이 분산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있죠? 표준 편차. 얘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어떤 차이냐? 여전히 똑같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vy라고 하는 분산 루트 씌운 거잖아.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얘는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지. 그치? 얘 루트 a 제곱이니까 나가면은 절대값 a로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성질 좀 기억해 두라고. 됐지? 자, 그래서 앞에 문제 좀 보자. 유형 7번 할 차례인가? 유형 몇 번이니? 4번 할 차례니? 그 유형 4번에 581번. 확률분포표가 있습니다. 근데 뭐야 이거? 확률분포표의 확률 변수의 종류가 0, 1, 2, 3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확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8분의 1, 8분의 3, 여기 A 4분의 1. 일단 A는 구할 수 있지 얘들아.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 8분의 4, 얘 8분의 2니까 얘 8분의 얼마면 되지 A가? 8분의 2면 돼. 그래서 A의 값은 구했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준 편차 구하라고 그랬네. 뭐 그냥 평균 구해보자. 평균은 뭐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면은 8분의 3. 그 다음에 곱하면은 8분의 4. 그 다음에 이거 8분의 2로 하고 얘 곱하면은 8분의 6. 그러면 8분의 얼마? 13이더라 이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거 구하자 이거.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 구해보자. 제곱의 평균은 얘를 제곱하고 곱하는 거야. 제곱하고 곱하는 거야. 근데 얘는 확률 변수 0이면 이건 의미 없어. 얘 제곱하면 1. 그래서 8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뭐 8분의 얼마야?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해서 하면은 이거 8분의 2로 하면 8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8분의 얼마가 된다? 맞잖아. 이거 8분의 2잖아. 제곱해서 곱하면 8분의 18. 자, 그럼 26, 29가 되겠지. 8분의 29. 그 다음에 분산은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 분산은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하는 거지. 그러면 64분의 13의 제곱이 169인가? 이게 분산이고. 됐지?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하는 거야? 루트만 씌우면 되겠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85번. 자,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그랬어. 일단은 뭐 분산 평균, 뭐 표준 편차 구하라 그러면 무슨 표가 있어야 된다고? 확률 분포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하려면 일단 우선적으로 확률 변수가 뭐라고 언급되어졌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야 돼. 문제에서 얘기한 확률 변수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부여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 지금 보면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당첨 제비가 아니란 얘기잖아. 자, 근데 여기에서 3개를 임의로 그냥 동시에 뽑아. 뽑는데 뽑은 것 중에서 나온 당첨 제비의 개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럼 확률 변수의 종류는 어떻게 되겠어? 3개 중에서 당첨 제비의 개수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 있고 여기까지지. 이게 확률 변수의 종류야. 그러면 얘네들이 확률 변수가 이렇게 나오는 확률을 이제 별도로 우리는 확률 배운 내용대로 해줘야 돼. 일단 총 제비는 몇 개 있다?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 3개를 뽑는 거예요. 그죠? 뽑기만 하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는 조합의 개념이고. 그런데 당첨 제비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고 당첨 제비가 아닌 게 4개가 있거든. 근데 당첨 제비 하나도 못 뽑은 거니까 당첨 제비 아닌 거에서
아니, 당첨 대비 아닌 거에서 다 3개를 뽑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다 분모는 뭐 다 똑같이 7C3이야. 7C3. 7C3. 얘는 당첨 대비 3개 중에서 하나 꺼내면서 동시에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겠고. 얘는 당첨 대비 3개 중에서 2개 꺼내고 아닌 거에서 하나 꺼내고. 얘는 3개 중에 3개 꺼내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하라고. 이거. 7C3이 일단 얼마죠? 7C3? 35지? 35분의 얘는 4야. 자, 얘는 35분의 얘 3이고 4C는 6이지. 그러니까 3, 6, 18. 그 다음에 얘는 35분의 얼마?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35분의 얼마? 1입니다. 됐지? 자, 이렇게 해놓고 분산 구하래. 넘어야 되겠어? 평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 구할 수 있고, 분산 구하는 거는 과정상 똑같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하튼 표 작성, 확률분포표 작성을 통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은 쉬운데 저거를 정리하는 연습은 좀 해줘. 다음에 589번에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그러니까 100원짜리는 1개입니다.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2개예요. 자,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이 있대. 근데 이 게임을 한 번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이라고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기대값 있지, 기대값. 기대값이 평균이야, expectation. 알았어? 근데 얘는 그럼 뭐가 확률 변수냐 이거지. 뭐가 확률 변수냐? 문제 봐봐. 뭐의 기대값이니? 얘들아,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는 뜻이야. expectation의 줄임말. 알았어? 그러면 얘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니까 얘는 뭐의 기대값? 받는 금액의 기대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바로 받는 금액이 확률 변수인 거야. 그 게임물에서 받는 금액이 바로 확률 변수라고. 그러면 받는 금액의 그 종류를 우리는 이같이 또 나열해 줘야 되겠지.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려면.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데? 2개의 동전 얘하고 얘 동전 총 몇 개 던지는 거야? 3개를 던지지? 3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걸 받는 거지? 그럼 제일 작은 금액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제일 작은 금액은 0원인 것 같아. 다 뒷면 나오면 못 받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받을 수 있겠어? 50원. 그지? 그래. 그 다음은 100원. 맞아? 그 다음은 150원. 그 다음은 200원. 여하튼 5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모두 8가지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 얘가 한 가지지 이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TTT. 얘는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야. 앞면이. 그럼 한 번 나와 THH 아니 TTH거든. 그럼 H가 요 사이사이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몇 가지야 이거? 3가지면 되겠지. 맞아? H가 앞면이야. 그 다음 얘는 뭐 HHT. 그럼 요 TTT 요거니까 이것도 3가지겠지. 그래 안 그래?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150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것도 3가지겠지? 맞아? 이것도 3가지야. 이건 몇 가지야? 이건 1가지지? 아닌가? 너무 많네 참. 이러면 50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 요게 다르구나.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다. 요게 세 가지 아니다. 50원. 얘만 앞면이지. 얘 앞면 하나인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T, 얘는 TH 또는 HT 이렇게 된 거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두 가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100원이야. 100원이면 이 동전 50원짜리 두 개가 앞면일 수도 있고 또는 얘는 이거 T고 또는 얘가 앞면이고 얘가 TT이고 그러니까 얘도 두 가지지. 그죠? 그 다음에 150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0원. 150원 되려면 얘 갖고는 150원 못 만드니까 얘는 필히 앞면이고 얘는 TH 또는 요거에다가 HT 하면 되겠지. 이거 두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 됐어? 그럼 기대값 구해라. 기대값.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 그냥 이거 또 곱하고 하니까 얘는 그냥 8분의 분모 다 8로 통분되고 얘 100, 200, 300, 200 하게 되면 8분의 얼마야? 500, 800 해서 100이더라 이거지. 됐지? 근데 통계 좀 감이 오니? 뭐 이렇게 막연하고 그렇진 않지, 진우가? 뭐 기분은 별 유쾌해 보이진 않는다. 자, 593번에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요. 분산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보면 EX는 마이너스 1이고 분산 VX는 2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 Y, 새로운 확률 변수, 이 Y가 AX 플러스 B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대. 근데 얘는, 이 Y의 평균은 1이래. 근데 얘는 이거와 똑같이 AEX 플러스 B하고 얘가 1이거든. 그지? 그러면 얘는 결국 A, B의 방정식이야. 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다? 1이다라는 A, B의 관계식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2라고 그랬거든. 누구의 분산? Y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 그러면 얘는 또 AX 플러스 B인데 분산은 VX에 대해서 어떤 변화? 앞에 있는 실수배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고. 얘가 얼마라고? 얘가 2라고. 근데 여기서 VX 가르쳐줬지? 얼마? 2라고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얘는 2A 제곱이 2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A 제곱은 뿔마 1인데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가 1이고요. A가 1이면 B는 얼마다? B는 2더라 이 얘기야. 너무 단순해. 다음 599번에 자, 지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지? 에이, 됐다. 해봐. 그 다음 이항분포란 내용인데 이항분포 영어로는 바이오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하거든. 분포는 디스트리뷰션이야. 근데 이항은 항이 두 개란 얘기야. 두 개. 알았어? 자전거가 바이스클이지. 요거. 이 접두어 이거 들어가잖아. 이거 두 개란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바이오노미얼. 발음이 좀 그렇지? 바이오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서
이니셜 이제 B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운데 그 과정상의 이해는 좀 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항 두 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점검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이항 정리라는 내용 이거 다시 한번 너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앞 단원에서 이항 정리 했었지, 그지? 경우의 수 파트에서 기억나니? A 더하기 B의 n제곱이 있다. 그럼 얘네들 싹 전개하는 거잖아. 이게 전개한다라고 할 때 A하고 B 항 두 개지. 근데 A하고 B 항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합쳐서 n개가 있다. 근데 그 n개 중에서 A를 몇 개, B를 몇 개를 선택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각 항들에 대한 A의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쭉 나열해서 A는 내림차순이고 B는 오름차순이잖아. 그래서 뭐 B를 선택하는 것의 개수로 따지거나 A를 선택하는 것의 개수로 따지거나 했었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NC 제로다 그러면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A만 n개 선택하는 거고. 그럼 개수가 NC 제로야. A n제곱 개수. 그 다음은 NC 1, 그 다음 A는 n-1개, B는 1개.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 지수의 합은 언제나 n이 되게 하면 되는 거야. 기억나? 이런 과정으로 쭉쭉쭉 나열했을 때 NCR이다 그러면 A는 n-R개, B는 R개를 선택하고 얘는 이제 NCN 하면 B의 n제곱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항의 합의 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를 하나의 일반항에 취급을 하는 가운데 시그마 처리하게 되면 여기가 NCR에 A의 n-R제곱, B의 R제곱 해서 요 R 자리에 해당되는 값의 수만 바뀌고 있지. 얼마부터? 0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곧 얘다라는 거야. 맞지? 다시 한번 이거 비교해서 봐봐. 여기가 0부터야. 요 지수 합쳐서 요 n이야. 그지? 기억나? 야, 그러면 이 이항분포의 내용에 이항 정리가 이제 결합이 되는데 여기에서 요거 있죠, 요거. A하고 B의 이 부분을 확률의 내용으로 좀 전환을 했을 때 P 플러스 Q의 합은 1이다라고 하자. 나올 확률과 안 나올 확률의 합은 1이잖아. 그죠? 나올 확률과 안 나올 확률은 1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P 플러스 Q의 n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면 A가 P로 B가 Q로 바뀐 형식이 되지. 아니면 Q를 쓰기 싫다 그러면 1-P로 표현하거나. 그러면 얘는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CR의 P의 n-R제곱, Q의 R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 어떻게 표현하냐면 A하고 B는 바꿔도 돼, 원래는. 이거는 A를 선택하는 것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듯이 또 B를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도 나타내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뭐 P의 R제곱 하면 이 자리가 사실은 1-P. P의 여기 뭐 n-R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지. 1-P는 곧 Q고. 그게 그거야. 상관없어. Q의 몇 제곱 n-R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다고. 자, 또한 여기에서 요거 얘기한 요 일반항 역할을 했던 요 놈 있죠, 요 놈. 요 놈이 뭔지 아세요, 또? 요 놈의 내용은 또 뭐냐면 우리가 확률의 마지막 파트에서 했던 게 뭐죠? 독립 시행의 확률 하지 않았어? 그치? 뭐 어떤 그 사건이 나오게 하는 시행을 n번을 했을 때 그 사건이 독립 사건이다. 그러면 나오는 횟수에 대한 확률을 묻는 게 독립 시행의 확률이었잖아. 그럼 얘는 확률 계산이 어떻게 됐었어?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해서 이렇게 계산했었지. 대표적인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게 주사위를 4번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한 번 나올 확률 구하라. 라고 할 때 독립시행은 일단 나오는 사건의 확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주사위를 4번 던지는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6분의 1. 안 나오는 거 뻔히 6분의 5인 거 알고. 한 번 나올 확률 구하라 그러니까 나오는 횟수 R이 바로 나오는 횟수지. 1. 기억나지? 이 내용과 이 내용의 결합이 이제 이항분포의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뭐냐? 이 얘기는 이제 뭐로 되냐면 요거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반드시 시행의 수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시행의 수가 언급이 돼. 두 번째는 뭐가 언급되냐면 일단 그 사건은 당연히 일단 무조건 독립사건이야. 그 사건은 독립사건. 근데 우리는 통계를 다루고 있어. 통계라고 하는 거 어떤 확률, 특정의 확률 변수가 나오는 거에 대한 뭐 평균이든 분산이든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의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확률 변수 x가 등장해야 되지. 근데 이 확률 변수 x가 n번을 시행을 했어. n번을 시행을 했는데 얘가 나오는 횟수가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그래서 얘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나오는 횟수. 알았어? 그러면 이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거 그대로 이거.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나오는 횟수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표는 어떻게 해? 나오는 횟수라고 하는 건 셀 수 있잖아. 셀 수 있으니까는 그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인데 그 나오는 횟수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니까는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지. 그러면 확률 분포표는 확률 변수 표시해 줘야 되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확률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확률을.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들자. 어떤 예를 들냐면 주사위를 만약에 100번을 던진다고 가정해 볼게. 주사위를 100번을 던지는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 할 때. 뭐라 할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 할 때. 알았지? 그럼 거기에 따른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봐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주사위를 100번을 던져요.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인데 그러면 확률 변수의 종류는 몇 가지겠어? 101가지지. 왜 안 나오는 거는 얘기 안 해.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잖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럼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오려면 R이 뭐야? R이 0이지. 그럼 나오는 확률 계산은 NC0, 그 다음에 6분의 1의 0제곱, 6분의 5의 몇 제곱? 100제곱. 이게 바로 확률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1의 눈이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확률 변수 x가 1일 때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100번이라고 했으니까 이 n이 얼마로 되면 돼? 얘가 100으로 되면 되지, 100. 맞아요? 100, C1, 그 다음 6분의 1의 1제곱, 6분의 5의 몇 제곱? 99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이 표가 너무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 쓰기는 좀 곤란하고 2일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2면 여기가 2로 여기 98로 바뀌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땡땡땡에서 얘가 이제 R번 나왔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100CR에 6분의 1의 R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몇 제곱? 100-R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지막은 뭐겠니? 마지막은 100이지. 그러면 얘는 100C 100, 6분의 1의 몇 제곱? 100제곱. 이렇게 해서 확률의 총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면 이 표가 바로 확률 분포표야. 됐지? 그럼 확률 분포표 작성하는 목적이 뭐였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럼 이걸 갖고 평균을 구하려면 아주 지랄 같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 평균 구하려면. 곱하고 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더해줘야 되지. 다 더해줘야 된다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일단 표현은 이렇다고. 표현은 어떻게 하냐? 곱하고 다 더하니까 얘는 시그마 처리해서 표현하자. xi 곱하기 pi였잖아. 맞지? 그럼 xi가 얘잖아, 얘. 확률 변수. r 곱하기 뭐였어? 확률. 100c r에 6분의 1의 r제곱 6분의 5의 100 r제곱. r이 얼마부터? 0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이게 평균 구하는 방법이겠지. 표현법을 알아. 이게 p야. 이게 xi야. 됐니? 그럼 이걸 계산하면 이게 평균인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듣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선생님 이거 다 극히 일부만 썼거든? 이거를 만약 계산한다고 가정해봐. 이거 110, 이건 괜찮아. 야, 6분의 5의 99제곱 계산할 수 있어?
여기는 이제 6분의 1의 50제곱, 여기 6분의 50제곱 있고 150도 있겠지. 계산 가능하겠니?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산술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산한다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졸라 간단히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야. 졸라 간단히. 근데 너희들은 주목해야 될 게 이 표현이 무엇인가 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 표현은 무엇인가. 근데 이거는 이거를 이 값을 계산하잖아. 이 값을 계산하면 진짜 간단히 계산이 이루어진다. 몇 번을 던졌다고 내가? 시행을 몇 번 했다고? 100번을 했어. 100번을. 근데 1의 눈이 나올 확률 자체는 얼마야?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럼 얘는 100 곱하기 6분의 1만 해버리면 이게 평균이 돼버리는 거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하고 뭐만 찾으면 돼? 시행 횟수가 몇 번인지.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 얼마인지만 알면 그냥 평균은 굳이 이항문법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냥 계산은 끝나.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 졸라 쉬워. 하지만 과정상에 표현된 수식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얘가 얘야. 오케이? 얘가 얘라고. 그러면 왜 얘가 되는 그 과정은 잠깐 이해할 필요는 있잖아.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 근데 그건 좀 과정상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 안 해도 돼. 증명 문제 안 나온 이상 안 해도 돼. 알면 좋은 거야. 근데 요거를 그러면 공식화 시키려면 뭐 해줘야 돼? 일반화 시켜줘야 되지. 그러면 n번을 던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요 100자리에다 뭘 대입해야 되니? n을 대입해야 되겠지? 여기가 다 뭐가 돼? 여기 nc0. 여기가 p. 여기는 뭐? q. 이해되겠지? 100. 아니 n이야. n. 여기 p. 여기 q. 여기 n, p, q. n, 여긴 n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p의, 아니 q의 몇 제곱? p의 n제곱인가? p의 n제곱. 됐니?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뭘로? r 곱하기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얘가 바로 np가 됩니다. 됐어요? 됐니? 이게 이항분포의 내용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문제는 이항분포 문제구나. 그러면 평균 구하라? 요거 찾고 요거 찾아서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 그래서 이런 거야.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과정상의 내용을 얘기했잖아. 그럼 얘네들은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라고 할 때는 여기다 표기하는 게 뭐냐면 n하고 p를 이 가로 안에다 표현하는 거야. 를 따른다 라는 표현을 써요. 를 따른다. 그냥 알아도 확률 변수 x가 그냥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쓰는 것은 확률 변수 x가 나오게 하는 시행 횟수구나.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이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서 여기다 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이항분포는 일단 시행 횟수가 언급되면 이항분포야. 독립사건이면서 다 이 내용들이 결합돼 있지. 사실은 이것도요.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1이에요. 답이. 왜?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얼마야? 1이거든. 1이 n제곱 해도 1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이 표현이 뭐다? 이 표현이 얼마다? 1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야 돼. 알았어? 자, 이게 공식이야. 이거 공식 외워야지. 그럼 이 형태를 잘 봐도 이게 확률 변수야? 이게 확률이야? 그러니까 평균이지? 근데 R이 얼마부터야? 0부터야. 안 나오는 것까지 해서. 근데 문제는 여기가 R이 1부터도 0일 때하고 답이 똑같아. 왜 그럴까? 0부터가 아니라 1부터여도. 왜? R에다 0 집어넣으면 그 항은 얼마니까? 0이니까. 그러니까 0부터든 1부터든 똑같지만 표현은 0부터로 나타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있지, 분산. 분산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부터 할까?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지? 이건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었지. 근데 확률 변수는 R이었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시그마로 나타냈을 때 R이 0부터 N까지 여기다가 R제곱만 바꾸면 돼. R을 R제곱으로만. 그럼 여기 NCR에 P의 R제곱, Q의 N-R 이렇게 바꾸면 돼. 됐지? 그럼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면 되고, 그럼 이제 분산. 분산은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되긴 해. 분산은 이제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NPQ로 그냥 계산하면 끝이야. Q는 뭔지 알겠지? 됐어? NPQ.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NPQ야. 루트 NPQ. 그럼 이제 왜 얘는 얘가 되고 왜 얘는 이렇게 되는가? 라는 건데 이거 하나만 일단 보여줄게. 왜 얘가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줄게. 이거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분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요. 그냥 시그마에 대한 성질과 컨비네이션의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좀 더 3학년 과정에서 미분 이용해서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이번에는 시그마하고 컨비네이션의 공식 이용해서 한번 보여주고. 근데 그 증명은 아마 나오더라도 평균 얘를 얘로 고치는 것만 나오지 분산까지는 거의 안 나와.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나중에 한번 다 보여줄게. 지금 뭐 이걸 다 보여줘봤자 너희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문제 푸는 건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느낄 거야. 요것만 찾아가지고 하면 돼. 자, 이거 지워 되겠지? 왜 얘가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요것만 하면 오늘 수업 끝이야. 자, 봐봐. 증명하는 거야, 증명. 얘로 고치는 걸 증명하는 거야.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R 곱하기. 컨비네이션의 공식이 뭐야? 여기 N팩이지. 여기 R팩 곱하기 N-R팩 맞지? 맞아? 그 다음 얘 P의 R제곱이지. P의 R제곱, Q의 N-R제곱인데 R이 0이니까 R을 갖고 있는 항만 일반항이야. 그러면 얘는 N팩이라고 했는데 이 N팩에서 얘를 N 곱하기 N-1팩이라고 해도 똑같지? 똑같지? 똑같잖아. 6팩은 6부터 5, 4, 3이 다 곱한 거잖아. 근데 얘는 6 곱하기 5팩 해도 되잖아. 그 표현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 P의 R제곱 있지? P의 R제곱도 P 곱하기 P의 R-1제곱과 똑같지? 맞니? 그러면 R이 일반항이니까 R을 포함한 항만 일반항이니까 여기에는 R이 없어. N하고 P는 R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N하고 P는 시그마 왼편으로 넘겨가지고 실수배 처리하는 형식으로 나타내자. 괜찮아? 그 다음에 말이야, R하고 R팩하고 약분할 수 있지. 그럼 R하고 R팩 약분하면 얘는 R 곱하기 R-1팩이잖아. 그럼 R이 약분되면 여기가 뭐가 남아? R-1팩만 남지. 맞니? 그 다음 여기는 N-1팩만 남고 N이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P의 R-1제곱, Q의 N-R제곱 되겠고. 여기까지 됐어? 됐지? 자, NP 곱하기 시그마 R이 0부터 N항까지. 그럼 봐라. 야, N-1에서 R-1을 빼면 N-R 맞아? N-1에서 R-1을 빼면은 N-R 맞지? 그럼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N-1 C R-1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 맞냐고. 그 다음에 P의 R-1제곱이고 Q의 사실 이 N-R은 N-1에서 R-1을 뺀 표현하고 어때? 같은 거잖아. 같은 거 맞지? 근데 아까 R이 0부터가 아니라 얼마부터 해도 된다고? 1부터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이거 1로 바꿔도 되지? 바꿔도 돼, 안 돼? 상관없잖아. 왜냐면 여기다 R을 대입해버리면 -1팩이 되거든.
그러니까 표현상에 모순이 생기거든. 됐어? 다 된 거야? 그런 말이야. 그러면 여기로 와봐. 이게 얼마라고? 얘하고 비교를 좀 해봐. 요거하고. 비교를 해봐. 요 R-1를 치환해서 보여줘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NP 곱하기 P 더하기 Q의 N-1제곱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이해돼? 이해되냐고. 얘가 되는 거 이해되냐고. 어? 아니 얘를 전개하면 n-1개 중에서 얘를 이제 선택해 나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P 더하기 Q가 얼만데? 얼마? 1. 그럼 뭐만 남아? NP만 남잖아. 그래서 얘가 NP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게 증명하라 그러면 이걸 다 증명하라고 하진 않고 중간에 비워놓고 블링크 채워넣게 해라. 이런 게 나오고 이제 빈칸 채우기. 그러니까 가정상의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야. 시그마 처리만 하고 콤비네이션에 대한 전환, 방식 요것만 좀 이해하면 돼. 알았어? 어이, 아셨어? 지워도 되냐? 그럼 너희는 이제 공식만 알면 돼, 공식만.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 확률 변수 x가 이항무포를 따른다. 이항무포를 따른다라 할 때, 자 이거 갖고 평균 구하라.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n 곱하기 p 하면 된다. 시행의 수가 얼마인지, 확률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확률이 얼마인지. 분산 어떻게 구한다? npq로 구한다. 요거에 대한 증명은 안 했지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표준 편차는 루트 npq로 계산한다. 자,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뒤에 이제 문제 봐봐. 어떻게 나오는지 봐. 608번에 이 문제는 이항무포 문제다라는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야. 야구 선수가 10번의 타석에서 10번이라고 했잖아. 이게 시행의 수야. 알았죠? 그런데 안타를 친 횟수, 안타를 칠 확률은 가르쳐줬잖아. 그럼 친 횟수가 확률 변수지. 맞아? 그럼 이게 바로 이항무포구나라는 사실이야. 그러면 친 횟수가 확률 변수 x인데 얘는 그럼 이항무포를 따른다. 몇 번? 시행 횟수 10번. 안타를 칠 확률이 얼마? 0.2. 된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연습삼 이제 이거 물어보고 있거든? 이건 물어보고 있어. 이건 뭐야? 확률 변수 나오는 횟수가 9번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런 거지. 근데 9번 나올 확률인데 확률 변수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10번이니까. 0부터 1, 2, 3, 4, 5, 6, 7, 8, 9, 10까지지. 그러면 얘는 9 이하야. 9 이하의 확률 구하라면 차라리 1에서 전체 확률에서 빼는 게 낫지. 확률 변수가 뭐가 나올 때만? 10 나올 때만 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무슨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그럼 1 마이너스 독립시행의 확률은 10C 10이지. 그 다음에 0.2. 0.2는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의 몇 제곱이요? 10제곱이죠. 이거 빼면 되는 거죠. 네? 아이씨. 야,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렇게 계산했잖아. 아까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거 했잖아. 되겠어?
그러면 얘는 10은 1이고 그래서 1-5분의 1의 10제곱 끝. (612번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대. C, P를 따르고 있다 그랬어. 근데 평균이 얼마래? 평균이 4래. 야, 이거 평균 어떻게 계산한다고? 평균 어떻게 계산한다고? MP, 그러니까 C 곱하기 P야. 그러니까 P는 끝났어.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4, 즉 5분의 2야.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분산? MPQ지? 뭐라고? MPQ니까 요 MP에다가 Q만 곱하면 되지. 즉 4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Q만 곱하면 돼. 근데 Q는 뭐야? 1-P잖아. 1-P니까 여기다 몇 분의 몇을? 5분의 3을 곱해서 얼마다? 5분의 10이다 라는 거야.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 구하라고 한 거지? 얘는 뭐 이항목표에 변환하는 방법은 없어. 그냥 얘를 구하는 거는 얘하고 얘만 알면 구할 수 있거든. 이 분산 어떻게 구해? 이거에서 이거의 제곱을 어떻게 했지? 뺐지? 그럼 거꾸로 얘는 분산에다가 평균의 뭐를? 제곱을 더하면 되겠지? 그잖아. 얘를 이항한 게 얘니까. 그러면 다 구했지 뭐. 얘 얼마라고? 5분의 11. 얘 이거 어디 갔어? 이 4의 제곱. 4의 제곱 16. 그러면 얘는 5분의 80이니까 5분의 90이더라 얘기고. 근데 거기 617번 어차피 뭐 질문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해줄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대. 확률 변수 x가 n,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따르고 있다 그랬어. 그치? 근데 얘들아 원래는 이거 평균 구할 때 이렇게 수식적인 표현에 대한 묘사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얘는 n번을 시행을 했다. n번을 시행해서 0부터 n까지야. 그러면 확률 변수 곱하기 여기다 확률 해야 되지.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지. 그러면 NCR 여기에 몇 분의 몇?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R제곱.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이고 N-R제곱이야. 맞지? 이렇게 구하는 건데 밑에 뭐 구하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봐봐.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3의 R제곱 곱하기 PX는 R. 이거 구하래. 하나 더. 자, P 더하기 Q의 N제곱.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건 1인데 어떻게 표현하는 거라고? 시그마 R이 얼마부터? 0부터 N까지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었지?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지?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합이 바로 이거라고 이항정리야. P하고 Q로 이루어진. 그럼 이제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보면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3의 R제곱 놔두고 얘가 바로 얘잖아. 동의해? 다 동의해? 그럼 얘는 NCR의 3분의 1의 R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N-R제곱이야. 맞지? 맞아? 근데 여기가 R제곱, 여기가 R제곱 있어. 지수의 자리에. 그럼 밑끼리 묶을 수 있지. A 곱하기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잖아. 지수가 같으면 밑끼리 묶어서 해도 되잖아. 그래서요, 3분의 1과 3을 묶어요. 그럼 3분의 1과 3을 밑으로 묶어버리면 얼마가 돼요? 곱하면. 묶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3의 R제곱, 3분의 1의 R제곱 곱하면 1 아니야? 1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이제 비교해봐. 얘하고 얘를. P자리에 뭐가 대입돼 있어? P자리에 뭐가 대입돼 있어? 1. Q자리에 3분의 2. 물론 이건 확률이 아니야. 이항정리야. 3분의 2의 몇 제곱? N제곱. 즉 얘는 3분의
5의 n제곱. 이게 평균인 거야. 얘가 바로 얘야, 얘. 이건 사실은 얘는 확률 변수 R에 대한 평균이면 얘는 확률 변수가 3의 R제곱에 대한 평균이야. 확률이 곱해지면 평균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누구의 평균? R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3의 R제곱에 대한 평균이라고. 알겠어? 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는 어떻게 된 셈이냐면, 이렇게 할게. 주사위를 n번을 던진다 가정할게. 그냥 나올 확률 P, 안 나올 확률 그냥 Q야. 그러면 주사위가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겠지.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거 확률들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확률 변수를 이걸로 한 게 아니라 바꿔버린 거야. 확률 변수를 Y로 해가지고 이렇게 3의 R제곱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균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에 대한 평균. 즉, 3의 R제곱에 대한 평균을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3의 R제곱 곱하기 P, X는 R. 이걸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0번 나왔다 그러면 확률 변수는 일단 3의 0제곱 되고 1이 나왔다 그러면 1이 되고 2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여기 확률은 뭐 NC 제로, P의 0제곱, Q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곱하고 더한 거. 그것이 바로 얘에 대한 평균인 거지. 그 표현이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고. 알았어? 이거 기억해둬라. 이 부분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18번에 네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X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 확률 변수가 뭐냐? 뒷면이 나오는 횟수야. 동전을 몇 번 던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죠. 몇 번 반복해요? 4번이 반복됩니다. 근데 2개는 앞면이고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 횟수? 그럼 확률 변수의 종류가 뭐지? 확률 변수의 종류? 그 확률도 계산해야 되고. 아, 4번 던졌잖아. 4번 시행을 하잖아. 근데 앞면 2번, 뒷면 2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0번, 몇 번, 3번 0, 1, 2, 3, 4 5 종류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확률은 일단 간지러. 4번을 던지는데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냐? 응?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총 16가지지. 근데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야. A, B, C, D 동전 4개가 있는데 2개는 뒷면, 2개는 앞면이잖아. 그럼 이거 나오는 횟수가 몇 번 나오고? 이거 4팩 나누기 2팩, 2팩 아닌가? 그래, 안 그래? 맞지? 맞아? 그럼 몇 가지야? 6가지 아니야? 4팩 나누기 2팩, 2팩 아니야.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면 되잖아. 그런데 일렬로 배열하면 가포순이고. 그래서 10 이렇게 된 건 맞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 8분의 3이야. 알았지?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라고. 그런데 몇 번을 던졌다고? 4번을 던지거든.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이게 한 번도 안 나오면 8분의 3의 0제곱에다가 8분의 몇?
5제곱에 8분의 5의 4제곱이 되는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제 한 번 나온다 그러면 4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거야. 이 사건이 한 번 나온다고. 이렇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에 대응하는 확률은 이거고. 알았어? 그럼 얘는 8분의 3의 뭐? 1제곱, 8분의 5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진행할 수 있어요? 진행돼요? 그럼 이거 다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무슨 분포야? 결국 이항분포인 셈이지. 그러면 얘가 확률 변수 x라 할 때 몇 번을 던져? 4번을 던져. 그럼 이 사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8분의 3이잖아. 이걸 따른다 이거지. 이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거지. 되겠어? 근데 뭐 구하라고 그랬어? 평균 구하라고 그랬지? 평균 얼마니 그럼? 2분의 3이더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주사위를 만약에 100번을 던지는데 1의 눈이 나오는 확률 자체는 우리가 6분의 1인 거 알고 있지. 근데 지금 얘기하는 4개의 동전이 이렇게 했는데 뒷면 2개, 앞면 2개에 대한 확률은 안 가르쳐줬잖아. 근데 우리가 직접 확률을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던진다, 시행한다 이거는 무조건 이산확률 변수 자체의 파트에서는 이항분포의 내용이라고. 알았지? 확률을 안 가르쳐준 거 우리가 구한 다음에 이항분포의 형식을 따와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라고. (623번에) 어느 볼링 선수는 10번 중에서 7번의 비율로 스트라이크를 친다. 비율로. 그럼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확률, 수학적 확률로 전환하면 몇 분의 몇이란 얘기야? 10분의 7이죠, 그냥. 맞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몇 번을 굴려? 5번을 굴린다 시행했잖아. 그랬을 때 스트라이크 친 횟수, 나오는 사건에 대한 횟수, 이게 확률 변수면 걔는 무슨 분포 따른다? 이항분포 따른다. 시행 횟수 몇 번? 5번. 근데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7이야. 그럼 분산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2x 5 곱하기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3. 이게 MPQ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20분의 21인가? 그치? 그런데 V 2x 플러스 3을 구하래.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Vx하고 어떤 관계야? 몇 배? 4배지, 4배. 여기에 실수배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곱하니까 5분의 21이다. 알았지, 얘들아? 근데 얘들아, 알아도 뭐냐면 이거 평균, 이거를 이렇게 숫자만 주어져도 너희들은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시그마 몇 번? R이 0부터 5번. R 곱하기 독립시행의 확률. OCR에 몇 분의 몇? 10분의 7의 R제곱, 10분의 3의 5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얘를 얘로, 얘를 얘로. 알았니? 큰 수의 법칙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되면 할게. 그냥 간단히 큰 수의 법칙은 마지막 86페이지 말로 풀게. 한번 너희들 큰 의미 없어. 나중에 너희 3학년 뭐 수능 과정에서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큰 수의 법칙은 얘들아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하고 있는데 수학적 확률은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야. 그렇지만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의 눈이 반드시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지. 그치? 그치? 그런데 이 횟수를 늘려. 이 횟수를 무한대로 늘려. 어떻게? 이 횟수를 졸라 무한대로 늘린다고. 자, 어떤 얘기냐면 다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6분의 1이야. 맞지?
6분의 1이야. 6분의 1. 1의 누이 날 확률이. 그럼 요거를 선생님이 P라고 쓸게. 들어봐. 그런데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반드시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럼 주사위를 n번을 던져. 근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x번이야. x번이라고. 근데 이거를 빼. 이걸 빼는데 말이야. 이걸 빼는데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봐. 무한대로 가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거의 어떻게 돼? 같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거의 같아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는 언제나 0에 가까운 h가 뭐라고? 0에 가까운 값이 되더라 이 말이야. 0에 가까운 값이. 이 h가 뭐라고 돼 있어? 임의의 양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h가 임의의 양수라고 그랬지. 그리고 여기 절대값. 어차피 이건 차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이 얼마다? 얼마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지. n을 어떻게 하면? 사실 여기 리미트 무한대로 이게 좀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데 n을 무한대로 늘리게 되면 이거는 통계적 확률. 이건 무슨 확률?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결국 큰수의 법칙은요.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근사시킨 내용이야. 별 의미는 없어. 자, 한 문제씩 풀어봐.